자, 여덟 번째로 이제 여성 장애인들, 그러니까 성과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남성 장애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뭘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중적으로 고난을 당했었는데요. 남성 장애인들은 결혼도 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 어떤 단체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성을 미라든가 아니면 외모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신체적으로 약간 불리한 점이 있으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이제 발달돼서 그래서 여러 직업들이 있었으면 상관없겠는데, 예전에는 사회가 발달한 게 아니고 가족, 집안이 굉장히 발달해서 모든 것이 집안에서 어떤 자급자족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은 직업이 별로 없어서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하층민들 여성장애인들이 일종의 온거집전에 보면 거기에 여자 노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집안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대부분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살림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자기가 자립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은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성장애인들을 세 사람, 맹인이 씨하고 고성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노처녀가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들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간단하게 보면 별로인 것 같지만 한 번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람 같아요. 특히 맹인이 씨 같은 경우, 맹인이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남성 사업가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업가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맹인이 씨는요, 일단 제가 그 일생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었는데 어렸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다행히 집안에서 굉장히 아버지가 현명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결혼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퇴계 이황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식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가, 그래, 제 제자 중에 서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학덕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 부부의 연을 맺어주면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서해하고 이 맹인이 씨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매 결혼을 통했습니다. 첫날 밤에 내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내가 결혼에 속았다 하면서 이 결혼 물러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심지어는 막 고소까지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서해는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 고성희 씨를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이렇게 만난 것도 어찌 보면 인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서 어찌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잘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부모들부터 그 가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맹인 씨는 너무 감동을 해서 굉장히 이제 남편을 사랑하게 됐었는데, 이 고성희 씨가 만삭일 때, 출산을 얼마 앞둘 때 하필이면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일종의 이제 과부가 되고 일찍이 과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이제 태어난 아기를 잘 키워서 앞으로 이 남편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자기 친정집 서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친정집이 어디냐면 이제 이 사람이 서울에 가서 처음 안착하는 곳이 지금의 그 회원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그 성당 지금 현재 자리에 남대문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일정 정도 도움을 주고 스스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주라든가 아니면 약포 아니면 약식 이런 약과 이런 약식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일종의 오곡밥이라고 해서 신라 시대 때 내려왔지만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약식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데 이분이 바로 그 약식대의 원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약주들도 이분이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사업 수단이 굉장히 대단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솜씨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서울 곳곳에 팔려 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 판중추부사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집에 집을 짓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44칸의 집을 짓도록 하는데 이 맹인이 씨는 그런 겁니다. 아들이 이제 44칸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시 다 뽑고 99칸짜리를 지어라. 왜? 조금 있으면 우리 집안에 자손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러면 이 집으로는 좁다. 애초부터 큰 집을 지어라 하면서 이 큰 집을 짓게 해가지고 그 집이 이제 대대손손 굉장히 번성하는 집안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맹인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한국에 약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걸 지금 현재까지 이게 원조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보면은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성이라고 하는 광해군 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여성들의 시각장애인들은 전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남자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 사람은 여성 시각장애인 전복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해군 때 이제 일종의 광해군이 폐익이 되고 영창대군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영모죄로 연루돼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해졌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광해군 폐위 사건에 이 사람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 사건에 얽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전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구심점을 만들어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처녀가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이제 내방가사인데요.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시각이라든가 여러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던 중증장애인이었는데 40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부모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왜 나는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다 낳을 수 있는데 왜 나는 결혼을 시켜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막 원망을 하면서 꿈속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아이도 낳고 집안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을 꾸는 건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개 짖는 소리에 그 꿈이 깨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탄식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당시에 여성장애인의 사정이 잘 드러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노처녀가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는 분명히 살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특히 결혼이라든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그 악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